6번째 물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고 2021 타경 34138 강제경매고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또 보면 2월 28일 10시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강제경매인데 감정 가격이 1억에서 3,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분 매각을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지분 매각을 우리가 추천을 해서 입찰에 들어갈 때 제가 제일 먼저 권리 분석하라면 뭘 보라 그랬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지분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확률이 90% 이상 될 때는 그냥 입찰에 들어가도 됐는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낙찰을 받아갖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 그러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자, 제가 이거를 먼저 번에 49%까지 떨어졌을 때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추천을 안 했다가 34%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추천을 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누군가가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건물 소멸 기준이 있죠. 2020년대 있죠. 있는데, 자, 이게 보면 강제경매로 해서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은 그다지 많은 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1억에 비해서 1,200만 원이면 1,300만 원이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취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사를 이렇게 한 걸 봤더니, 자 보십시오. 신동민의 고모 신광숙을 만난 바, 다시 말하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지분권자, 주인의 고모되는 노인네가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집이 옛날 집이다 보니까 건물 주인들이 그냥 고모가 살고 있십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동민이 지분이 나왔죠. 그러면 이 사람이 취하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취하를 시키지 않으면 신창수라는 사람이 이거를 지분을 사야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는 87년생이고 하나는 57년생이죠. 그러면 신동민이하고 신창수는 어떤 관계죠? 아버지가 아버지죠. 근데 아들이 말썽을 부린 거죠. 보면은 그랬을 때 신창수라는 분이 이거를 취하를 시켜주든지 공적 우선 매수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는데 취하를 시킬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것이 제가 보면 주인 노릇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모라는 얘기는 신창수의 동생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그랬을 때 신창수가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낙찰을 받아도 팔아서 나누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49%대 제가 추천을 안 한 걸 왜? 다 팔아서 나누자 하면 옛날 집이거든요. 옛날 집인데 한 번 떨어져 70% 떨어지고 또 한 번 떨어져서 한 번 더 떨어지면 49%가 떨어지면은 이런 정도면 65% 정도의 낙찰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49%에서 우리가 55%에 사갖고 65%에서 1년 반에다가 10%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는 그는 별로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했는데 34%까지 떨어졌으니까 혹시 신창수라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아도 1년 반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한 25%의 이상의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34%까지 떨어졌을 때는 한번 투자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34%까지 떨어졌으니까 투자를 하라 그랬더니 또 가서 질르고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질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옛날 집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부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
맹지는 아니야.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해 있고 옛날 집이죠. 옛날 집인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테이블 있죠. 의자가 두 개가 또 있어서 여기서 커피 한 잔 먹을 수가 있게끔 마땅히 만들었고 여기 보면 이게 보일러 시설인가 싶어요. 이게 옛날 집이다 보니까 기름 보일러가 아닌가. 그래서 기름이 많이 요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을 것 같은데 좀 금액이 들어갈 것 같지만은 집 자체를 보면 옛날 집이고 거주할 만해요. 그리고 이게 이종 일반 주거지로 시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는 제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왜냐면 이것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 여기 대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죠. 공사를 만약에 허물고 집을 새로 짓는다 할 때는 공사하는 차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공사하는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도로가 넓었다 그러면 이게 70%까지 떨어졌을 때도 낙찰을 받아가지고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39%에도 제가 지금 추천을 안 했다. 지금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자, 7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홍성지원입니다. 2022 타경 15635에서 물건번호 2번이고 이것도 3월 28일 날 10시입니다. 지목이 전이고 대지가 약 15평입니다. 감정이 보게끔 되면 1억 5천만 원으로 돼 있죠. 감정이 네. 1억 5천으로 돼 있는데 건물 매각 조회를 하다 보니까 감정 가격을 1억 2천으로 시작해서 신권으로 시작하면 돼요. 좀 낮춰서 시작한 건데 여기 보면 1억 800에 낙찰을 받았다가 불허가 받았고 1억 1,800에 나왔다가 불허가 받았죠. 두 사람이 1억 정도씩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땅이 1억 정도의 평가는 간다 이런 뜻입니다. 감정 가격은 1억 5,600인데 1억 정도를 주고 사도 돈이 된다는 얘기는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불허가가 났죠? 불허가가 난 건 제가 보면 여기 지목이 뭐죠? 전으로 돼 있죠. 전이 한 필지가 있고 대지가 한 필지인데 이 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안 해줄 수도 있지만은 행정소송을 하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조건에는 해주게끔 돼 있고 행정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한 20, 30회 이상을 이러한 것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제출했는데도 불허가 난 것을 행정소송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낙찰을 받고 농지취득을 안 해준다고 하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0만 원에 20만 원에 여기 보면 500만 원에 20만 원에 월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누가 보면 건물은 소유가 있고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물건번호가 우리가 2번이죠. 2번인데 2번 말고 1번, 3번, 4번이 전부 다 낙찰이 됐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80%, 95% 이거는 뭐야? 60%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근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왜 이렇게 낙찰되냐? 이것도 다 낙찰이 된 겁니다. 보면. 그리고 도로는 다 붙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적도랑 도로가 있고 여기 현황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 관계없이 여기 지적도 도로가 있고 요것이 대지고 나머지 요 땅입니다. 우리가 흉매로 낙찰받는데 땅 자체는 조금 삐죽하게 해서 다른 쪽보다는 조금 생긴 게 좀 못생긴 거는 맞습니다. 보면.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땅이. 이렇게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한항도로는 있고 여기는 뭐야? 지적구상 도로도 있습니다. 뭐 근데 여기 건물이 이거 건물이 자체가 뭐야? 무허가 건물입니다. 근데 지목의 대지는 건물이 없이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희망은.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서 있죠. 예. 자동차 이렇게 많이 서 있다는 얘기는 앞에 큰 건물이 있다는 뜻이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여기 큰 건물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여기 딱 있고 여기 보면 앞에 주차장이 이렇게 크게 있는 거다 보면 여기가 뭐 큰 공장 이렇게 정도는 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집은 상당히 낡았죠. 예. 이게 뭐 우리 저기 뭐야 비닐하우스에 겨울 보온 온도제 같은 걸 이렇게 다 싸서 비닐하우스 같은 걸 쌓고 지붕은 뭐 슬래트 같기도 하고 함석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실내를 보면은 실내를 보게끔 되면 이게 뭐야? 목재 트러스죠. 목재 트러스인데 여기 뭐가 있죠? 이게 화물차가 있죠. 화물차가 이만하다 보면 이 크기는 엄청나게 크죠. 이 화물차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게 2m를 된다 그러면 이게 보게끔 되면 한 10여 미터 이상은 될 정도로 상당히 큰 건물이 무허가로 있는 겁니다. 아까 물건 번호 1번에서부터 저기 4개가 나왔는데 다 낙찰이 됐고 이것도 사실은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 난 거죠. 예. 여기 이번에 충남 홍성의 내포 신도시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여기를 이렇게 개발한다 한 것이 홍성군에 약 71만 평을 개발한다고 한 것이 이 근처에 개발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됐는데 아마 농지증 때문에 불허가를 받아서 나온 것이 그거에 한 건이 있는데 우리 수강생들은 농지증은 걱정하지 말고 낙찰 받고 저한테다가 농지증에 대한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내포 신도시고 그다음에 이게 충남도청을 주셔서 이쪽으로 해서 지금 홍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충남도청이 옮겨갔죠. 어디 내포 신도시가 지금 새로 개발을 한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서산지원이고 20일 타경 52936이고 3월 28일 화요일 날 10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땅이 1923평이고 가격은 22억에서 5억 4,200까지 떨어졌고 입찰 보증금은 20%입니다. 뭐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기 때문에 20%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땅은 전부 다 임야와 대지로 돼 있죠. 이거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얼마 있죠? 22억인데 5억 4천까지 떨어졌죠. 이 20억짜리가 5억 4천까지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죠. 저는 감정 가격이 좀 많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집이 4채가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택지 개발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4개 집이 지어져 있고 그 외에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는데 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지목이 임야입니다. 항공사진으로 오시게끔 되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4개고 여기에 있는 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땅 이렇게 된 땅입니다. 이것이 경매를 한 건데 대지하고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앞에가 보면 중개 제약이 있고 뭐 이렇게 생산 단지가 이렇게 있죠.
자, 한번 조금 더 크게 한번 항공사진을 볼게요. 여기에 당진에는 여기 보면 한진포구가 있죠. 맞은편은 이게 뭐 평택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간대교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행간대교를 건너가면 위쪽에는 평택이고 건너가면은 당진인데 거기에 바다로 연결되는 그 강이 있는데 강 북쪽은 평택항이고 강 남쪽은 한진포구예요. 그러니까 한진포구는 옛날서부터 고기를 잡던 포구고 이 평택항은 평택이 개발이 되면서 그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군수물자 같은 것이 들고 수출을 하고 위한 항이 평택항입니다. 그러니까 평택항은 큰 배들이 들어와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배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 한진포구는 옛날서부터 고기를 잡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쪽 위로 여기 이쪽 위로가 이게 옛날에 이쪽이 이 위쪽이 뭐였냐면 그 왜 현대종합제철이 있죠. 그쪽이 여기가 들어섰던 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현대종합제철이 되면서 이쪽에 다세대를 질 땅이 모자랐었어요. 십몇 년 전에 저도 경매를 하러 엄청나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면 무조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업자들이 전부 다 사서 다세대를 짓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여 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 가격은 옛날에 다세대를 지었을 때의 그 가격이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다세대 질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0만 원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개인주택을 질 사람이 다세대를 질 150만 원 주고 왜 삽니까? 개인주택으로 질 사람은 뭐 계획관리 지으면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짜리 땅이 깔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실질적으로 다세대를 질 수는 있지만은 다세대를 지어봐야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에 감정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땅이 있는데 땅이 하나는 옆에 뭐야? 일종 일반 주거지고 그 옆에 상업지역이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평당 100만 원이고 상업지역은 평당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감정 가격은 그렇다 이런 얘기요. 근데 상업지역에 사봐서 빌딩 올려봐야 새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뭐 하려고 상업지역으로 사냐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사지. 그런 이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이 20억이라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10억 정도가 맞아요. 그냥 일반 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 5, 6억에 주고 사서 9억 정도에 팔고 나온다. 이 정도로 우리가 사야지 수익이 남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수익이 남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권리 분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질러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판단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권리 분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을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거의 이제 그 땅을 팔 사람이 그냥 앉아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집을 네 필지를 하나씩 다 지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집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집이 있고 그러니까 집이 같은 집이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단추로 되어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마당이 넓게 좀 쓰고 싶은 분은 이걸 사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낙찰을 받으면 네 개를 집이 지어 있는 네 개만 우리 산 가격에 얼른 팔아버리고 나머지 땅 한 두 필지가 남는 거는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팔으면 그것이 많이 남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